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남입니다. 개혁신당의 세 번째 정강정책 시리즈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주식은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기준으로 미국은 4.0 이상에서 대만도 대략 2.4 정도인 반면에 한국은 0.9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회사의 순자산 가치보다도 시가총액이 낮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험 때문이 아닙니다. 일명 오너라고 불리우는 지배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소액주주들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거버넌스 때문입니다. 상장회사의 거버넌스의 개선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입니다. 개혁신당은 개혁 입법을 통하여 앞으로 시작할 제22대 국회 임기 내에 코스피 지수 5000, 코스닥 지수 2000 시대를 열겠습니다. 현 정부가 증시 부양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등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졸속한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증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한국 상장기업의 거버넌스가 개선되어 미국 수준이 된다면 생길 수 있는 변화의 한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애플이나 엔비디아 수준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약 60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투자하고 있는 소위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지금의 7만 전자가 아닌 200만 원대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법과제 8개를 좀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법 개정을 통하여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의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회사 인수 시 지배주주의 지분만을 비싼 가격에 인수하는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은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매우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최근 YTN의 공기업 지분 약 30%를 유진그룹에서 시가인 6,000원대의 4배 이상 가격인 주당 25,000원 이상을 주고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의 주식이 차별받는 것입니다.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식 100%를 공개 매수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세 번째,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을 금지하겠습니다. LG화학에서 유망 사업부인 2차전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후 LG에너지솔루션으로 쪼개기 상장을 하면서 LG화학의 개미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린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물적 분할된 한국조선해양,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된 SK온 등 매우 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일을 개혁신당이 막겠습니다. 입법을 통하여 매출의 10% 이상의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는 경우 지배주주 지분을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물적 분할 후에도 10년 이내의 상장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은 평균적으로 매입한 자사주의 약 2%만을 소각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 교환 등의 형태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적 분할을 통한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조광피업 같은 회사는 총 발행 주식의 약 47%를 자사주로 들고 있습니다. KT와 현대차 그룹 간의 자사주 교환 사례도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여 현재 약 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주 환원율을 대폭 높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자기 주식에 대한 투표권을 편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집단소송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현재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는 집단소송 제도를 개혁하여 다중 피해 사건의 경우 집단소송을 가능케 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시키겠습니다. 일곱 번째, 증거 개시 제도,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인 소액 주주 등의 입증 책임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영리법상의 증거 개시 제도를 입법하여 소송 상대방이 요구하는 증거들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거버넌스 개선 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경영진의 잘못된 행위로 소액 주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률상 자문을 제공하거나 양 당사자를 중재하고 필요시 집단소송의 법률 대리를 해주는 증권선물투자자보호센터를 국회 산하에 설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만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비슷한 제도를 재단 법인의 형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8개의 입법 과제 이외에 중장기 과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사채, CB, 신주인수권부 사채, BW 등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또한 기형적인 한국식 지주회사 제도를 고치겠습니다.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등 초거대 기업도 상장된 기업은 최종적인 지주회사 한 개뿐이고 나머지는 비상장 회사로 가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한국은 IMF 외환 위기 직후에 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을 독려하면서 지주회사, 자회사, 손회사 등이 모두 상장되는 기형적인 지주회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종적인 지주회사 한 개만 상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하겠습니다. 상장 기업의 지배주주들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높은 상속 및 증여세율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혁 과제가 완수됨과 동시에 현재 과점 주주에 대한 60%의 최고 상속세율을 50%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세율 인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혁신당은 DB하이텍과 한국조선해양, 이화그룹 등 많은 기업을 상대로 소액 주주 운동을 펼치고 계신 수많은 동학개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 조속한 입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